어느 시기부터 아이들이 혼자 화장실에 가는 걸 꺼리기 시작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실제로 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같은 말을 했다. 누가 물어본대. 어른들은 처음엔 그 말을 웃어 넘겼다. 아이들 특유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은 한 학교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다. 도쿄, 오사카, 지방 소도시까지 지역이 달라도 아이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상하리만큼 비슷했다. 장소는 항상 화장실, 시간은 수업 중이거나 방과 후,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질문 하나, 빨간 걸로 줄까? 아이들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린다고 했다. 이 괴담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아무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것. 아이들은 사람을 봤다고 말하지 않는다. 귀신을 봤다고도 하지 않는다. 그저 칸막이 아래에서 혹은 등 뒤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한다. 목소리는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화내지도 웃지도 않았다. 너무 평범해서 더 무서웠다. 빨간 휴지 줄까? 혹은 빨간 손으로 할까? 아이들은 어떤 대답을 해도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응이라고 해도 안 되고 아니요라고 해도 안 되고 대답하지 않아도 안 됐다.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에게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절대 대답하지 마. 가만히 있어도 안 돼. 문 열고 뛰쳐나와. 그 규칙은 어른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자체적인 매뉴얼이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생긴 뒤부터 아이들은 혼자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 이 괴담이 빠르게 퍼진 이유는 결말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돌았다. 빨간 휴지를 고르면 몸이 피로 물든 채 발견된다는 이야기. 파란 휴지를 고르면 질식한 상태로 쓰러진다는 이야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뒤에서 손이 뻗어온다는 이야기. 도망치면 끝까지 따라온다는 이야기. 이상한 건 이 모든 결말에 공통점이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안전한 선택은 없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은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받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 혼자 들어가지 않기. 문을 끝까지 잠그지 않기. 누가 있으면 일부러 소리 내기. 오래 머물지 않기. 이건 놀이가 아니었다. 아이들 나름의 현실적인 대응이었다. 그리고 그 대응은 실제로 행동을 바꿨다. 쉬는 시간 화장실은 비어 있었고 아이들은 종이 울릴 때까지 참았다. 어느 순간부터 이 괴담은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다. 교사들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이 텅 비어 있고 수업 중에 갑자기 여러 명이 함께 가겠다고 일어나고 어떤 아이는 끝내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 울었다. 처음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같은 질문, 같은 단어, 같은 상황.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요즘 애들 사이에 이상한 화장실 괴담이 돈대. 그때부터 학교마다 조용한 대응이 시작됐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점검. 가능하면 2명 이상 이동. 필요 없는 야간 화장실 사용 제한. 공식적으로는 괴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실제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 이야기가 퍼질수록 사람들은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항상 빨간색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빨간 휴지, 빨간 손, 빨간 물. 일본에서 빨간색은 오래전부터 경고와 위험의 색이었다. 피, 사고, 금지. 아이들에게 가장 직관적인 위험 신호. 그래서 이 괴담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아이들은 왜 무서운지를 이해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이 괴담은
화장실이라는 공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혼자 들어가는 공간, 문을 닫아야 하는 장소, 소리가 울리는 구조, 밖과 단절되는 순간, 질문 하나만으로도 공포가 완성되는 조건이었다. 이야기는 한 가지 이름으로 남지 않았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카이 태빨간 솔라 불렸고 어떤 학교에서는 아카 마네키네코라 불렸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그저 화장실에서 묻는 그 질문으로 불렸다.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같았다. 보이지 않는 존재,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 어떤 대답도 허락되지 않음. 이 괴담은 사람을 쫓아오지 않는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다. 그저 대답을 기다린다. 그래서 더 오래 살아남았다. 아이들이 잊지 않는 한 이 질문은 계속 다음 아이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괴담에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친 아이도 없고 실종된 아이도 없었다. 신문에 실릴 사건도 없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변했다. 혼자 화장실에 가지 않게 되었고, 문을 닫는 걸 싫어하게 되었고, 어두운 칸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심장이 빨라졌다. 어른이 된 뒤에도 어떤 사람들은 공중화 장실에서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는다. 누군가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며 이상할 정도로 안쪽 칸을 피한다. 왜 그런지 물으면 대답은 늘 애매하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 기억은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몸에 남은 감각이기 때문이다. 이 괴담이 다른 괴담과 다른 이유는 공포의 주체가 무언가를 본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존재를 본 적이 없다. 대신 질문만 남아있다. 빨간 걸로 줄까?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만 어떤 답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괴담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도 충분히 무섭다. 아이들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경험. 그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른이 된 뒤 사람들은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린다. 그때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안다. 그건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걸. 도망칠 수 없고 정답도 없는 질문 앞에 혼자 남겨졌다는 경험. 그건 아이에게 너무 이른 공포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질문을 정확히 기억한다. 목소리의 높낮이, 말투, 침묵의 길이까지. 이 괴담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학교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이름이 달라져도 화장실이라는 공간과 질문 하나만 남으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누군가 아이에게 장난처럼 물을 수도 있다. 빨간 휴지 줄까? 그 순간 아이는 웃을지도 모른다.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들은 기억은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사건이 아니었다. 질문이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은 평생 대답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